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이 근막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 운동을 지도하는 분들께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근막이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추가적인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경직 또는 뻣뻣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거든요. 근막이 너무 유연해가지고 근막을 강화하는 운동법보다는 뭔가 이 근막 너무 타이트하고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완해야 된다라는 이런 컨셉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저는 이 간단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근막 많이 얘기 듣고 또 공부도 해보셨겠지만 도대체 왜 이것이 경직돼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을 너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포를 보게 되면 이 세포는 이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작은 구조물들이 필요하듯이 이 세포가 근막의 이 딱딱함이나 또는 근막의 어느 정도의 강성, 스티프네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포를 얘기하냐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fascia라고 하지만 마이오패시아 그것이 이제 근막이죠. 패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세포의 이름은 파이브로블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대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막을 쳐다보고 있으면 현미경으로 그 안에 파이브로사이트, 사이트는 세포, 그렇죠? 사이톨로지, 세포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이버, 섬유를 이루어주고 섬유를 만들어주는 세포라는 건데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그냥 파이브로사이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섬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 세포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은 이 근막 세포, 이 근막 조직을 잘 버팅기게 도와주고 버티게도 도와주지만 사실은 이 근막이 손상을 입었을 때 그것을 치유해 주는데 굉장히 유의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포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세포는 이 근막을 이루는 세포 중에 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최근에 저의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스트레칭이 면역력에 좋다라고 우리 헬렌 란즈반 박사의 몇 가지 연구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근막의 안에는 이 이뮨셀,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혈구, 매스트셀, 매크로페이지, 림포사이트 이렇게 이 백혈구, 예, 그리고 또 림포사이트, 그 림프를 책임지는 림프의 림프철, 그러니까 림포사이트는 그러니까 림프 세포입니다. 결국은 이 세포들이 이 과립제, 우리는 과립제라는 이제 펩티드와 또 이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의 분비를 돕고 또 그 다음에 결국은 blood flow 혈류량을 regulation 잘 만들어주고 그것이 면역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대로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트셀 이 면역 세포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막을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근막의 위아래로 지방세포들이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근막 안에 패시아 안에 있는 것은 에리포스 티슈라고 해서 패시입니다. 지방세포인데요. 이 지방세포는 일단은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잘 미끌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엔도크리날 액션을 하는 것이 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에스트로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펩티드나 사이토카인 같은 이 물질들을 분비해서요. 꼭그
미끌리는 역할이나 호르몬들 분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대사에 중요한 인슐린, 글루코스 레귤레이션 시킨다거나 엔지오제네시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경직시키거나, 그 다음에 수축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손상이 있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라든지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fat tissue는 염증을 일으키는 또한 이런 반응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TGF 베라라고 그래가지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라는 이와 같은 물질을, 사이토카인을 분비시켜 주깁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여러분들 결국은 염증을 막아주는 작용도 하지만 염증을 또 불러일으키고 염증을 또 심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디포스 티슈, 그래서 살 많이 찌신 분들이 성형외과적으로 리포석션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지방을 그냥 걷어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실 엔도크린 오르간들, 즉 내분비 기관들을 같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증을 막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잘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된다. 이러한 그림들이나 이미지들은 이 근막 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와 같은 것들은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결합 조직이잖아요. 결합 조직인데 결국은 왜 이렇게 이것이 경직되느냐, 왜 이렇게 이 안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 이 인간의 패샤, 이 패샤에는 왜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들이 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나 그랬더니,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 가운데 이게 90년대 초반에 연구했던 야히야라는 박사가 참 흥미로운 것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패샤와 우리의 교감신경과의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 타이트한 이 릴레이션십이 있다. 여기 함께 마이오패셜 스티프네스, 그러니까 즉 근막의 경직이 이 교감신경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결국은 근막의 뻣뻣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근육은 릴렉스, 그냥 이완되어 있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참 흥미롭게도 이 교감신경과 근막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뻣뻣함은 가만히 쉬고 레스트 포지션, 가만히 안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근막의 뻣뻣함이 늘어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장요근 얘기하면서 영혼이 담겨있는 이 근육이 어떻게 스트레스 때문에 뻣뻣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참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 로버트 슐라이브라고 독일의 이 근막 연구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분이, 사실은 그분의 연구실에서 흉뇨근막, 장경인대, 심지어는 척추에 척추관 인대, 그리고 발바닥의 족저근막, 이런 것들을 척출해 가지고요, 여기에 얼만큼 스무스 머슬, 이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 패셜 티슈와 이 안에 이 교감신경계의 이 연관성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이 날씨가 어떤 곳에 사느냐, 그래서 그 환경이 또 이 패샤를 지배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근막이 뻣뻣해지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로 밝혀진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시킬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가야 되겠는가를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적으로 그 부분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 교감신경은 아무래도 뇌에서 레귤레이션, 뇌에서부터 또 반응하는 것 때문에 풀릴 수도 있고 뻣뻣해질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전략을 세우셔야죠. 메디테이션, 브리딩, 이런 것들 여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와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들이 나오면서 특별히 이제 흥미로웠던 연구들이 2008년에 마시하고 해논 박사가 연구한 건데, 아무래도 이 근막, 인간의 근막은 그들의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었느냐에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저쪽 노르웨이나 이 유럽의 좀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하는 이분들은 바이킹스 디지즈, 그래서 바이킹의 질병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분들은 일단은 그런 추운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막이 딱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아시죠, 여러분들? 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근막이 유연하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근막이 유연한 사람들은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는데요. 나쁜 것은 아니고 빨리 아물지 않고 천천히 아물면서 거기에 이제 딱지들 그리고 스칼 티슈를 덜 남기는데, 이 뻣뻣한 사람들은 빠르게 아무는 대신 이 스칼 티슈, 여기에 이제 상처 조직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을 이제 뻣뻣하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골격근에서 근막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피미시엄, 페리미시엄, 엔도미시엄. 그래서 근막, 중간 근막, 속근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속근막이 더 이 뻣뻣해지고 그 속근막이 더 두꺼워진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이나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속근막이 뻣뻣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그 여태까지 우리가 논문 읽고 제 세미나를 보면서 스트레칭이 어떻게 그 헬린 하버드 대학의 란즈반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게 될 때 그 티슈에 이렇게 좋은 면역 그 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또는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늘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늘려질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인 치료 그리고 그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극한된 치료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 그 하이퍼트로피 근비대나 또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운동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더 아프고 뻣뻣해지는 이유들은 이렇게 기계적인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틱 이 근막에다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 안타깝게도 더 많은 뭐예요? 이렇게 뻣뻣하게 컨트랙처를 시킬 수 있는 이 파이브로넥틴이라든지 또는 이 사이토플라스믹 액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뻣뻣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 팩터, 오케이, 그리고 파이브로넥틴,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자꾸 자극하게 되면 더 뻣뻣해서 움직여지지 않게 근막을 경직시킨다라고, 이미 이것은 세포적인 연구에서, 조직학적인 연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단순하고 반복되는 기계적인 운동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세포들을 자극한다. 제가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뭐냐면, 그 호흡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코로 호흡해가지고 어때요? 그 좀 입으로 천천히 내뱉을 때, 제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혹시 이 산화질소, 이 나이트릭 악사이드라고 코에서부터 분비돼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릴렉세이션을 시키며 호흡이 더 잘 될 수 있게 돕는 혈관 확장제 뿐만이 아니라 이 면역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산화질소, 이 나이트릭 악사이드가요, 사실은 근막을 이완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기초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이 호흡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호흡이, 그리고 이렇게 그 호흡과 연결된, 그리고 또 면을 많이 먹는 그 누트리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트리션, 그 면을 많이 먹고 좋지 않은 영양 상태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근막이 뻣뻣해지는데, 좋은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특별히 아미노산과 관련해서 이 근막이 유연해지게 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봤다라는 연구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감신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면역 체계의
T3라고 그래서 T3셀, T셀들이 여러분 이 면역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면역체계를 좋은 방향으로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액티베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우리의 면역체계를 떨어뜨려 준다. 그리고 패시아를 더 타이트하게 만든다. 이것은 자율신경계와 패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패시아가 너무 기계적으로 자극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이토카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게 되고 증가되게 되고 pH 레벨이 다운되게 되면 몸이 벌써 좋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유수용성 감각 많이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근막과 관련해서 이 세포 레벨을 보는데 신경세포와 관련해서는요. 이 루피니 엔딩, 파시니안 코르퍼슬보다 루피니 엔딩, 역치가 낮고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는 이와 같은 몸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이 수용체들을 자극하게 될 때 훨씬 패시아가 자율신경계와 관련해서 릴렉스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운동을 시키는 입장에서 요가, 필라테스, 헬스가 됐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운동으로 이분들을 그냥 이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스트레칭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유연성 운동과 더불어 또는 유연성 운동의 이름으로 이 근막의 이 타이트함이 결국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페인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운동으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고 이것을 다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운동 제공자로서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근막이 이래서 타이트해지는구나. 그리고 그 온도 같은 것들도 잘 조절해서 우리 회원들을 더 퀄리티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팟캐스트 근막 안에 있는 세포들 그리고 이 세포들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뇌와 신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살고 있는 환경 아까 그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팟캐스트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일요일 편안하게 쉬면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운동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